확대하면 안 돼. 확대하지 마. 확대하면 다 실판이 안 들어가. 예. 얼굴 절대 들어보지 마시고요. 예. 그래도 구독자 3분 끊으셨어요. 아니요. 라율이가 되게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렇죠. 훤칠하고 굉장히 핸섬하잖아요. 그렇죠?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알겠지? 라율이가 굉장히 핸섬하고 키도 크고요. 그렇죠? 굉장히 호감형이고요. 그렇죠? 아마 나중에 CF 모델 해도 될 정도로 얼굴이 굉장히 핸섬합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그래서 뒷모습도 예뻐요. 그렇죠? 예. 앞모습은 방송 화면상으로 안 보이겠지만 예, 앞모습은 더 끝내줍니다. 예. 그래서 예. 항상 이게 수업할 때마다 라율이 얼굴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 들어보지 마시고요. 예, 여기서 이제 라율의 의문의 일패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전번에는 나한테 혜원이가 그랬죠. 수업할 때 시험 본다니까 혜원이가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나한테 그런 거야. 선생님, 시험 긴장해서 그런지 너무 속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혜원이한테 한마디 했죠. 겉은 더 안 좋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그다음부터 밥을 잘 못 먹던데. 예. 자,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 보자. 생물의 다양성. 자,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구상 아니요. 아닙니다. 24페이지 예, 빨리 24페이지 피시고요. 생물의 다양성인데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생물 그 시스템 내에서 생물의 종이 많다는 얘기예요. 종의 다양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토끼도 살고 사슴도 살고 기린도 살고 뱀도 살고 이런 것을 바로 종의 다양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 생물계만 봤을 때 처음부터 생물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가 봤듯이 굉장히 생물의 종류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지만 여러 번의 대멸종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생물의 종류는 점점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환경이 바뀌고 그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그 생물이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생물의 형질이 서서히 바뀌어요. 이런 과정을 뭐라 부르지?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형질이 변하는 현상을 바로 뭐라 불러? 그럼 영어로 설명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그렇죠. 진화라 부르죠. 그렇죠? 물론 업그레이드가 아니야. 그래서 이 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진 것은 바로 생물의 진화에 의해서 생물의 다양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자, 진화. 아까 내가 업그레이드라고 영어로 잘못 표현했는데 효성이 영어 잘하잖아. 영어 이번에 100점 맞았죠? 틀렸어요? 나 영어 틀린 사람 처음 봐. 이따 셀카 하나 찍자. 나 촬영해보자. 영어 틀린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너 혜원이 왜 긴장하냐? 영어 틀린 사람 한 번도 못 봤다니까? 너도 찔리는 게 있지? 자, 중요하지 않고요. 자, 중요하지 않고. 자, 이 진화를 영어로 표현한다면 뭐가 돼? 레벨업이 되겠죠. 그쵸? 야, 그럼 방송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예. 진화야, 진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형질이 바뀌는 거야. 형질이 변화하는 것을 바로 진화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형질이 점점 좋아지는 거냐? 아니야.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환경에 잘 적응하기 용이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환경에 잘 적응하는 쪽으로 형질이 바뀌어요. 이걸 바로 진화라 불러요. 또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아니야. 나쁜 거 좋은 거 없어요. 환경에 잘 적응한다면 좋은 거고요.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면 나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런 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물계에서 계속 진화가 일어났는데 이 진화는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 진화의 과정을 설명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만 설명할게요. 자, 진화의 과정은 모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용불용설. 용불용설이야. 용불용설. 그러니까 이걸 또 영어로 표현한다면 제니가 그러겠죠. 용불용설. 내가 영어 100점. 예, 진우 언니 빨리 앉으시고요. 왜 마스크를? 감기 걸렸어요. 어우, 대추 투베드. 예. 없는 거 아니지? 진우 왔고요. 진우 왔고요. 그래도 주혁이가 안 왔네요. 그래도 그랬나요? 네. 불행히 다행이네요. 주혁이가 오면 또 야구 얘기할까봐 괜히 겁냈는데 나 요즘 야구 얘기 안 한다. 야, 야구 얘기하지 맙시다. 예, 열받으니까. 내일 이겼어요. 태국 1호
야구 해기지 말자고 했더니 막 쏟아지는데. 나대지 마시고요. 예. 아니 뭐 저희도 어제 15대 4로 졌어요. 나대지 마시고.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용불용설 있어요. 이거 용불용설을 재현한테 물어봤어요. 재현아, 용불용설 영어로 뭐야? 그랬더니 재현이가 영어 100점 맞았거든요. 재현이가 말합니다. 드래곤, 파이어 드래곤 시어리 아닙니다. 용불용설이 어떤 뜻이냐면 생물의 진화를 설명한 이론인데 여기서 용이라고 하는 것이 드래곤이냐? 아니요. 사용한다는 얘기야. 그럼 불용은 뭐야?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생물의 진화 과정을 설명할 때 그 생물이 어떤 특정한 기관을 사용하면 그 기관은 점점 발전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관은 퇴화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바로 용불용설이야. 그래서 생물의 진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야 증거 한번 대봐 그랬더니 어떤 동물을 가지고 이 용불용설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동물을 내가 실제와 똑같이 그릴게요. 그러면 또 승구가 또 야 선생님 왜 과학쌤 됐지? 음악 저기 미술쌤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벌써 과학쌤입니다. 미술쌤 뭐 권유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동물 하나 그리는데 동물이 한 마리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예, 기린입니다. 딱 봐도 알겠죠? 예, 역시 잘생긴 친구가 그런지 딱 금방 안 해요. 그렇죠? 기린입니다. 기린이 있는데 이 용불용설을 가지고서 기린의 목이 길어진 걸 설명할 거야. 근데 얘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얘가 먹이를 먹는데 위에 있는 먹이를 먹으려고 자꾸 목을 잡아 뽑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기린의 목이 어떻게 된 거야? 기린의 목이 이렇게 길어진 거야.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 기린의 목이 길어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사용하면 발전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된다는 이론이 바로 용불용설이야.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했는데 정확히 틀렸습니다. 정확히 틀렸어요. 이거는 현재는 이 람마르크의 용불용설은 거의 상하지 않아요. 왜? 잘못된 이론이기 때문에. 그럼 얘가 잘못된 이론이 뭐에 잘못됐냐면 우리가 어떤 기관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발전을 해요. 근데 이것은 자손에게 유전된다 안 된다? 유전되지 않는다. 얘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목이 길어졌는데 이거는 유전되지 않아요. 좀 어려운 말로 한다면 후천적 획득 형질. 후천적 획득 형질은 자손에게 유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를 들어볼게.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청담동에 가서 성형수술을 했다 치자. 물론 성형수술이 필요 없는 외모지만 그래서 성형수술을 했다 치자. 욕심 때문에 성형수술을 했어요. 그럼 성형수술을 한 것이 자손에게 유전될 내가 성형수술이 필요 없지만 그랬더니 누군가는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를 먹고 있는데 기억하겠습니다. 성형수술을 했어. 그러면 이 성형수술을 한 것은 유전될까 안 될까? 유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열심히 목을 잡아 뽑아서 목이 길어졌지만 자손은 역시 목이 짧은 길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이거 잘못된 거야. 그렇죠? 후천적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내가 쌍꺼풀 수술했어. 그래도 자손에게 그 쌍꺼풀은 유전되지 않는다고 한 거예요. 잘못된 거야. 그래서 나온 이론이 바로 자연선택설입니다. 자연선택설이고요. 이 자연선택설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은 찰스 다윈입니다. 찰스 알죠? 찰스 다윈.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아요. 찰스가 발음 잘못했죠? 원래는 철수인데, 그렇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이름은 철수인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주혁이 영상 찍어달라고요. 아마 주혁이가 아마 야구를 보면서 이 영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LG가 또 지는 거. 나대지 마시고요. 오늘 지면 진짜. 오늘 이길 거예요. 자, 아무 타자. 새로운 외국인 투수 자, 짐 버벤. 나열이 나대지 마시고요. 자, 자연선택설입니다. 이 자연선택설은 철수 다인. 그렇죠? 철수가 이제 제안한 건데 이 사람이 집이 되게 부자였어요. 집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었고 농장이 어마어마하게 컸단 말이야. 근데 농장을 기르는데 그 일하는 일꾼들이 보니까 말을 좋은 그 형질의 말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형질의 말끼리 교배시켜서 굉장히 좋은 말을 계속 얻는 거야. 그래서 그걸 계속 지켜봤어요. 그렇구나라고 지켜봤죠. 근데 이제 워낙 그 철수가 말썽꾸러기였어요. 집은 되게 부자인데. 그래서 계속 말썽부리니까 아빠가 안 되겠다.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저거 망가지겠는데 저 군대 보내야 되겠다 하고서 그냥 군대를 보냈는데 우리나라처럼 그냥 군대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집이 되게 부자잖아. 그러니까 권력자 아니야.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부탁을 했어요. 자기 친구가 이제 그 해군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빠가 친구한테 부탁했죠. 우리 아들 이거 말썽쟁인데 얘
저기 해외 갈 때 얘 배 태워서 같이 좀 가줘. 어차피 배가 바다로 떠나면 어차피 딴 데 도망 못 가잖아. 그러니까 얘 사고 치지 않게 그래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해군의 배에 같이 몸을 싣고서 세계를 여행을 합니다. 여기를 하는데 배 안에서 너무 심심하잖아. 게임기도 없고 오락기도 없고 뭐 인터넷도 안 되고 너무 심심하잖아. 그러던 중에 이제 각각 섬을 막 도는데 섬을 막 돌면서 그 환경이 바뀌는 섬을 여러 군데 봤고요. 그 과정 속에서 생물의 형질이 그 환경에 맞게끔 조금씩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자연 선택설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이 자연 선택설의 본질은 바로 어떤 거냐면 환경이 제각각이고요. 그 다음에 생물이 갖고 있는 형질이 전부 다 제각각이야. 근데 A라는 형질이 있고 B라는 형질인데 이런 환경에서는 A 형질이 유리해. 이런 환경에서는 B라는 형질이 유리해. 각각 유리한 형질만 살아남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환경에 잘 적응하고 그 환경에 유리한 형질만 살아남는다라는 이론이 바로 자연선택설이야. 이것도 역시 기린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린 똑같이 그릴게요. 기린이 있고요. 목이 짧은 기린입니다. 목이 긴 기린이야. 목이 긴 기린인데 얘하고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유전자 차이란 말이야. 이런 걸 바로 개인적인 형질의 차이를 부르고 형질의 차이라 부르고 이것 차이를 우린 변이라 불러요. 뒤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이거 목이 짧은 기린하고 목이 긴 기린이 바로 경쟁을 해요. 어떤 경쟁? 먹이 경쟁을 해요. 그래서 먹이가 이렇게 있는데 먹이 경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존 경쟁이야. 먹이 경쟁을 막 한단 말이야. 생존 경쟁을 해요. 그럼 누가 유리해? 목이 긴 기린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단 말이야. 얘는 불리하고 얘는 유리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목이 짧은 기린은 도태돼 버려요. 죽는다는 얘기야. 그다음 얘는 어떻게 될까? 살아남겠지. 생존해서 얘가 계속 목이 긴 기린을 생산한다는 얘기야. 그럼 그 뒤에 어떻게 될까? 목이 긴 기린만 이렇게 남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환경에 잘 적응하는 형질을 가진 애들이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도태돼서 결국은 환경에 잘 적응하는 개체들만 그런 형질들만 남게 된다라는 이론이 바로 자연선택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 진화의 과정을 우리가 정확히 한 가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선택설 설명하고 이번 챕터에서 주로 설명할 내용이 바로 자연선택설입니다. 근데 이 자연선택설을 다른 말로 무슨 론이라도 불러요. 무슨 론? 아니 그렇죠. 진화론의 일종인데 무슨 론? 적 처음 듣나? 요거를 다른 말로 적자 생존론이라고 불러요. 적자 생존론. 자, 적자에서 적자가 뭐 뜻이야? 흑자, 적자 그 얘기인가? 아니요. 적응하는 놈이 살아남아 이런 뜻이에요.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놈이 살아남는다. 적자는 적응하는 놈이야. 그러니까 적응하는 놈이 살아남다. 그래서 적자 생존론이고 여기서는 얘가 환경 변화에 적응을 했죠. 얘가 살아남는 거야. 그럼 이것은 퍼펙트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떤 문제가 좀 있냐면 얘가 목이 긴 기린이고 목이 짧은 기린인데 목이 짧은 기린과 목이 긴 기린의 차이점은 유전적 차이야. 바로 변이란 말이야. 이 두 개의 차이는 변인데 그 변이 중에서도 뒤가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그 변이를 개체변이라고 불러요. 돌변이가 아니야. 개체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상 범위 내에서의 개인적인 차이를 바로 변이라고 불러요. 나하고 하준이 예를 든다면 내가 하준이보다 좀 키가 커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상한 거야? 아니죠. 하준이가 키가 좀 작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준이가 비정상이야?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둘 다 정상인데 정상 범위 내에서 내가 좀 키가 크고 하준이가 좀 작고 개인적인 차이가 생기잖아. 이걸 바로 개체변이라고 불러요. 개체변이라고 부르는데 이 개체변이는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유전이 안 된다. 그래서 이 목이 긴 기린이 새끼를 낳을 때 반드시 목이 긴 기린을 낳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간혹 가다가 목이 짧은 기린을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원래대로 하면. 근데 지금 어때? 목이 짧은 기린은 아예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것이 완벽하게 설명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거의 단점은 개체변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개체변이,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개인 형제 차이를 개체변이라 부르고 이 개체변이는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어려운 말인데 얘는 종의 분화. 종의 분화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얘가 기린이 있었는데 기린이 목이 짧은 기린에서 목이 긴 쪽으로 진화했어 라고 하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생물의 종이 지구에 만약에 10가지 종이 있다가 얘가 20가지, 30가지 종이 막 늘어나는 거, 토끼도 생기고 사슴도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은 이걸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린은 그냥 기린이 되는 거지 기린이 토끼가 되는 과정은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야. 물론 기린이 토끼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 커다란 종의 분화 과정은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어요. 그렇지만 이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진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얘가 개체변이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요구의 빈틈을 노려서 드브리스라는 사람이 돌연변이설이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돌연변이설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자, 이 자연선택설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뭐야? 개체변이 유전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인에서의 개인적인 차이는 유전되지 않는다가 최대 단점인데 요 빈틈을 노린 거야. 빈틈을 노리고서 드브리스라는 사람이 돌연변이설이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자, 돌연변이설은 어떤 거냐면 기린이 있었고요. 기린이 목이 짧은 기린이 있었어. 근데 갑자기 얘가 목이 길어졌어요. 이렇게 목이 길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목이 짧은 기린이 목이 긴 기린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과정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유전적 차이, 개체변이가 아니라 아예 없던 유전자가 뚝딱 생긴 거야. 이런 변이를 뭐라 부를까? 돌연변이라고 불러요. 돌연변이에 의해서 목이 긴 놈이 나왔고요. 이 목이 긴 놈과 목이 짧은 놈이 경쟁하는 거야. 얘네가 생존 경쟁을 합니다. 얘네 둘이서 생존 경쟁을 하고요. 생존 경쟁을 한 결과 누가 살아남을까? 목이 긴 것이 살아남겠죠? 얘네는 도태되고요. 목이 짧은 거 도태되고요. 목이 긴 것이 생존을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자손을 낳는데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 그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야. 아예 유전자가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얘가 새끼를 낳으면 어떤 새끼를 낳을 수 있을까? 반드시 목이 긴 기린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자연선택설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개인적인 차이인 개체변이는 대체로 유전되지만 유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목이 긴 기린이 목이 긴 기린을 낳을 확률이 크지만 경우에 따라서 목이 짧은 기린도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얘네는 돌연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목이 긴 기린은 반드시 목이 긴 기린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야. 얘는 설명 못했지만 얘가 이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이 부분을 설명했어요. 그럼 얘는 퍼펙트한가요? 아니야.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여기서 어떤 약점이냐면 바로 돌연변이야. 자, 이 돌연변인데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유전자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뚝딱 이상한 형질이 만들어지는 것이 돌연변인데 대체로 돌연변이는 환경에 불리한 쪽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에 돌연변이가 발생했어. 그럼 그 생명체는 더 좋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굉장히 안 좋아져요. 생존 자체가 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돌연변이는 대체로 환경에 불리한 쪽으로 진행되는데 모든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돌연변이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런 케이스는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그렇지만 모든 생명체의 진화 과정을 이 돌연변이로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도 역시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문제점 대체로 돌연변이는 환경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돌연변이입니다. 그래서 이 돌연변이를 가지고서 생물의 진화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여기는 자연선택설을 배울 거고요. 자, 자연선택설에서 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변이. 그래서 변이부터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생물의 형질이 있는데, 자, 이제부터 형질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이 될 거야. 형질은 뭐냐면, 형태와 성질.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쟤는 저렇게 생겼어요. 라고 하는 형질, 형태와 성질이고, 이 형질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돼요. 유전자, 그러니까 DNA겠죠? 이 유전 정보, 유전자에 의해서 그 생물의 형질이 결정됩니다. 그러면, 이 형질이 바뀔 거야. 이 생물의 형질이 변하게 되는데 이 형질이 변한 것을 변이라 불러요. 근데 이 변이는 두 가지 변이가 있어요. 하나는 개체 변이, 하나는 돌연 변이.
개체 변이는 아까 이야기했었죠?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개인적인 차이. 그렇죠? 개인적인 차이야. 개체의 차이. 개체의 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하고 라유리가 어때? 외모가 달라. 이거 바로 개체 변이야. 그렇다고 해서 라유리가 비정상은 아니죠. 그렇죠? 정상입니다. 그렇죠? 나도 정상이고 정상 범위 내에서의 개인적인 차이 이걸 바로 개체 변이라고 불러. 이 개체 변이의 대표적인 예가 뭐 얼룩말의 무늬라든가 그다음에 진우가 어릴 때 무당벌레 되게 좋아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무당벌레 뒤에 있는 무늬. 예, 딱 봐도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아지의 뭐 얼룩의 모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체 변이야. 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아예 유전자 자체가 바뀐 거야. 유전자 자체가 변화해서 굉장히 특이한 형질로 만들어진 것을 바로 돌연변이라고 부르고 이 돌연변이는 어떻게 생겨? 갑자기 생겨요. 돌연 갑자기 생성됩니다.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갑자기 유전자가 바뀌는 것을 바로 돌연변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없던 형질이 갑자기 뚝딱 하고 나타나는 거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을 바로 돌연변이라고 불러. 이걸 두 개 합해서 우리는 생물의 형질의 변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변이는 책에서 말하는 변이는 바로 대체로 개체 변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개인적인 차이, 각각의 피부색의 차이, 눈동자의 색깔의 차이 이런 것들이 바로 개체 변이가 되어 있습니다. 책 한번 잠깐 보자. 자, 책 한번 보자. 자, 변이는 같은 종 개체 사이에서 나타나는 습성, 형태 등의 다양한 형질의 차이를 바로 변이라 부릅니다. 자, 그다음에 이 변이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보자. 자, 변이의 종류는 유전자 차이로 나타나는 변이가 있고요. 환경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비유전적 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 안 했네 내가. 이거 잠깐 설명하자. 요 개체 변이에는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나는 차이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이가 있는데 이 변이가 유전이 되냐 안 되냐 가지고 변이를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 변이에요. 뭐 이런 단어는 없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천적 변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후천적 변이가 있어요. 후천적 변이. 그러니까 선천적 변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이에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형질. 그러니까 얘는 유전이 가능해요. 유전이 가능하고 후천적 변이 뭘까? 태어난 후에 내가 변화를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쌍꺼풀 수술을 했어요. 아니면 내가 되게 더운 곳에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럼 피부색이 어떻게 검게 바뀌겠지? 이건 유전이 안 돼요. 이거는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태국의 그 북쪽 지역에 가면 아마 이름은 잘 모르지만 나도 이름을 잘 기억 못해요. 특이한 부족이 하나 있는데 여성들이 목에다가 링을 갖다 끼는 부족이 있죠. 목이 길어지는 부족이 있잖아. 봤죠? 아마 사진 같은 거 봤을 거야. 그럼 그 부족은 목이 길어졌는데 그것은 선천적 변이야, 후천적 변이야? 후천적 변이야. 그래서 목이 긴 아줌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기린처럼 목이 길까? 아니에요. 목이 정상적인 혜원이처럼 목이 짧은, 그렇죠? 목이 있으나마나 목이 짧은 그런 어린 아이가 만들어질 거야, 그렇죠? 그럼 그런 건 유전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유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사실 좀 슬픈 얘기인데 그쪽 사람들이 보면 링을 갖다 끼워서 목이 길단 말이야. 실제로 목이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목이 길어지지 않고 어깨가 주저앉는 겁니다. 목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깨가 이렇게 주저앉아서 목이 길어지는 것을 보여요. 아마 이따가 인터넷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그 종족 이름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여기 변이 이해 한번 보자. 유전적 변이가 있고 비유전적 변이가 있고요. 예. 자, 됐죠? 자, 정됐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변이가 나타내는 과정 한번 보자. 자, 변이의 과정 한번 보자. 자, 변이의 과정인데 요 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형질의 차이를 말하는 거야. 요거 차근차근 정리하자. 요걸 형질의 차이인데 생물마다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야?
유전자 차이 때문이겠죠. 그렇죠?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바로 형제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 차이에서 형제 차이가 나타나는데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자, 여기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고요. 이 유전자가 발현이 되면 이 유전 정보를 읽게 되면 우리 몸에서 뭐가 만들어질까?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만들어진 이 단백질이 바로 효소야. 효소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의해서 이 효소가 뭔가 일을 하고 잘하고 못하고 막 이런 차이가 생긴단 말이야. 이 단백질, 이 효소의 양의 차이 또는 효소의 종류의 차이에 따라서 여기서 형질의 차이가 생기는 거겠지. 그렇죠? 예를 들어보자. 어떤 A 유전자가 있어요. A 유전자가 있는데 이 A 유전자는 멜라닌 색소, 멜라닌 합성 요소, 멜라닌 합성 효소를 조금 만들어내는 놈이고요. B 유전자가 있는데 B 유전자는 멜라닌 합성 유전자를 대단히 많이 만들어내는 유전자예요. 그러면 멜라닌 합성 요소를 대단히 조금 만들어내는 놈은 피부 색깔이 어떤 색깔이 뜰까? 밝은 색깔이 띠겠지. 그 다음에 멜라닌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는 애는 피부가 어떤 색깔이 될까? 그렇죠. 어두운 색깔이 되겠죠. 어두운 색깔이. 그래서 이렇게 형제 차이는 효소, 즉 단백질 차이고요. 이 단백질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 책에 페이지 25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변이의 원인이 있습니다. 변이의 원인이 돌연변이가 있고 유성생식이 있어요. 유성생식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돌연변이는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연변이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전 물질인 DNA가 변화가 생겨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새로 나타나는 현상. 부모에게 없던 형질이 새로 나타나는 현상. 그러니까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지 않고 갑자기 뚝딱해서 만들어진 유전 정보, 그거를 바로 돌연변이라고 불러요. 그럼 뒤에 보면 유성생식인데 유성생식 뭡니까? 자, 유성생식 한번 보자. 자, 변이의 원인이 첫 번째는 돌연변이가 있고요. 이 돌연변이 아까 설명했습니다. 없던 유전 정보가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는 거, 이게 바로 돌연변이고요. 두 번째는 유성생식이 있어요. 유성생식이 뭡니까? 자,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사람이 대표적인 예인데, 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컷과 암컷의 구분이 있다는 얘기야. 수컷과 암컷의 구분이 있는 생식 방법을 유성생식이라고 부르고요. 이 유성생식에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 무성생식이야. 누구에 반대되는 것이 무성생식이야. 무성생식. 유성생식은 암컷, 수컷의 구분이 있고 무성생식은 암컷, 수컷의 구분이 없는 거야. 그러면 먼저 무성생식부터 보자. 무성생식은 수컷, 암컷이 없기 때문에 정자, 난자의 개념이 있어 없어? 정자, 난자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무성생식은 여기 개체가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세포가 반으로 뚝 잘라지는 거야. 뚝 잘라지면 두 마리가 되는 거야. 또 잘라지면 네 마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하고 요게 세포가 반으로 잘라졌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어떨까? 똑같은 세포예요. 유전 정보가 똑같아. 이 네 개가 유전 정보가 똑같아. 그래서 무성생식 같은 경우는 그냥 몸이 뚝뚝뚝 잘라져서 개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증식 속도가 대단히 빨라요. 그렇지만 얘가 100개가 만들어지건 1000개가 졸면 안 됩니다. 졸면 큰일 납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굉장히 빨라요. 두 마리가 네 마리, 8마리, 16마리, 32마리 간단 말이야. 그렇지만 똑같은 놈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네는 좀 어려운 말로 유전적 다양성이 높다, 낮다.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대장균 같은 거, 세균 같은 거. 세균은 세균 같은 거는 이렇게 봐도 뚝뚝 잘려서 막 두 마리, 네 마리 막 늘어난단 말이야. 굉장히 증식속도 빠르지만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살균제 딱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다 죽어버려요. 다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근데 유성생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컷과 암컷이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수컷이 있고 여기 암컷이 있고 여기 새로운 개체, 자손이 태어난다 치자. 그러면 이 자손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유전 정보는 100% 아빠로부터 물려받았냐? 100% 엄마로부터 물려받았냐? 아니야. 엄마의 절반,
아빠의 절반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빠가 유전 정보를 이렇게 갖고 있고 엄마가 만약에 이렇게 갖고 있다면 이 중간에 태어나는 자손은 아빠로부터도 유전 정보를 받고 엄마로부터 유전 정보를 받기 때문에 엄마의 유전자 반, 아빠의 유전자 절반을 이렇게 받아낸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래서 엄마와 아빠와 똑같은 놈이 만들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엄마를 닮을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빠를 닮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몸속에 있는 유전 정보의 정확히 절반은 아빠로부터, 절반은 엄마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혜원이는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혹시 안 닮은 경우도 있고요. 이제 우선 열성 따지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될 텐데. 라이언이 누구 닮았어요? 어떤 나이 많은 분들은 아빠 닮았다고 그러고 다른 분들은 아, 엄마 닮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반반 닮았다는 거죠. 예준이 누구 닮았어요? 엄마 닮았고요. 효성이는? 아빠 닮았대요. 아빠 똑같이 생겼죠. 우리 아들들도 나랑 비슷하게 생겼대요. 나는 인정하지 않거든. 근데 우리 애들은 잘생기셨던. 그렇죠. 어디 가서 뭐 외모는 빠지지 않죠. 예. 키도 엄청나게 크고요. 예. 키도 다 크고요. 우리 막내 아들들이 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 길 건너편에 보면 저기 자이스 안경원이 있죠. 여기 길 건너편에. 안경점 있잖아. 그치? 아니, 그거구나. 요 건물 1층에 안경점이 있죠.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안경점에 있는 그 안경 쓴 모델이 우리 막내들과 똑같이 생겼어요. 볼 때마다 너무, 우리 막내들과 너무 닮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가요. 안경 쓴 모델이 있어요. 외국 모델인데 우리 막내들과 비슷해요. 우리 큰아들은 여기 송도에 있어요, 지금. 여기 송도에 제일 그 유명한 호텔이 뭔 호텔이지? 이게 위에 그 천장에 이렇게 막 그림, 이게 물고기 지나가는 그 그림 영상 있는 호텔 뭔 호텔이야? 하여튼 영종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영종도 쪽에 우리 큰아들이 있고요. 그 직장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은 나랑 몸매가 비슷해요. 네, 몸매가. 예. 네, 되게 슬림해요.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은 저기, 성남 저 분당 쪽에서 지금 직장 다니고 있고요. 우리 둘째는 되게 슬림해요. 나도 되게 슬림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되게 슬림한데 내가 잘 쉽게 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나도 아직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 내가 과학쌤이잖아. 근데 아직 이유를 모르겠거든. 밥을 먹잖아. 국을 떠먹고. 근데 가끔 가다가 국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근데 국물을 흘렸는데 바닥에 안 떨어져요. 여기도 안 묻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거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직 이게 미스테리야. 왜 바닥에 안 떨어지지? 분명 흘리면 중력에 의해서 바닥으로 떨어져야 되잖아. 그렇지? 자꾸 안 떨어져. 그게 너무 신기해.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수수께끼야. 한번 논문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 자, 여기서 유성생식인데 이 유성생식 과정에서 아빠의 유전자 절반, 엄마의 유전자 절반 받아서 새로운 자손이 만들어지는 거야. 얘는 100% 아빠를 닮지도 않고 엄마를 닮지도 않았어요. 반만 섞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면 아빠와 엄마 유전자 계속 섞이게 되면 이렇게 유성생식을 통해서 자손을 만들게 되면 무성생식에 비해서 증식 속도는 어떨까? 매우 느리겠지? 느리지만 유전적 다양성이 어떨까? 유전적 다양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별놈이 다 나오는 거야. 똑같은 사람이 만들어질 수 없어요. 똑같은 사람이. 다 사람은 100명이고 1000명이고 모아놔도 사람은 다 달라요. 생긴 모양이. 일란성 쌍생아 빼놓고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물론 닮은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사람은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밑에 25페이지 맨 밑에 보면 유성생식 과정에서 생식세포의 다양한 조합이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생물 배웠으면 이 부분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과정을 건너뛰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환경변화와 자연선택 한번 보자. 본격적으로 자연선택을 봅니다. 자연선택인데,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이 있으면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 환경에서 생존이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는다, 생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선택설인데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생물 말고 아주 직관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흰색 도화지가 있어요.
흰색 도화지가 있고요. 똑같이 흰색 도화지가 있어요. 똑같은 흰색 도화지가 있고 한쪽에다가는 흰색 바둑알을 올려놨어요. 흰색 바둑알을 이렇게 올려놨다 치자. 또 반대쪽에는 검은색 바둑알을 올려놨어요. 같은 개수만큼. 이렇게 맞나? 하나 더 있지? 같은 개수가 모아놨어요. 자, 그러면 흰 종이에다가 흰 바둑알과 검은색 바둑알을 올려놨을 때 어떤 게 눈에 더 잘 띌까? 검은색이 더 눈에 잘 띄겠죠. 자,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 바둑알이 벌레라고 치자. 벌레야. 벌레고 내가 새야. 그래서 얘네를 잡아 먹을 거야. 그럼 내가 새라면 흰색 벌레와 검은색 벌레 중에서 어떤 걸 더 많이 잘 잡아먹을 수 있나? 검정색을 더 잘 잡아먹을 수 있겠지. 그래서 처음에는 흰색 벌레와 검은색 벌레가 같은 개수만큼 있었는데 얘가 쉽게 타겟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잡아먹게 되니까 그 개수가 어떻게 될까?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 처음에는 흰색 벌레와 검은색 벌레가 거의 비슷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될까? 다 흰색 벌레만 남는다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만약에 흰색 벌레만 살아남으니까 선생님 그럼 흰색 벌레가 더 우수한 형질인가요? 아니죠. 우수한 형질이 아니에요. 우수한 형질이 아니라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얘가 유리한 형질로 나타난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 환경이 바뀌었다 치자. 흰색 도화지가 아닌 검은색 도화지라고 치자. 검은색 도화지에 흰 바둑알하고 검은 바둑알 올려놨어요. 그럼 그때는 흰색 바둑알이 눈에 잘 띄니까 흰색 바둑알만 잡아먹겠지. 그렇죠? 검은색 바둑알은 남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나쁘다가 아니라 그 환경에 따라서 유불리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요거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 산업혁명 시대 때 흰색 나방과 검은색 나방이 있었어요. 근데 산업혁명 시대 전에는 숲이 되게 밝은 색이었어요.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 되게 밝은 색깔이었거든. 그럼 나무가 있으면 밝은 색깔이었는데 흰색 나방도 있고 검은색 나방도 있었어요. 그럼 새가 주로 먹이를 먹을 때 주로 뭘 먹을까? 눈에 잘 띄는 검은색 나방을 잡아먹었죠. 그래서 산업혁명 전에는 검은색 나방은 굉장히 숫자가 적고 흰색 나방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산업혁명이 시작됐죠? 막 공해물질이 막 나오게 되니까 이 숲의 나무의 색깔이 검은색으로 바뀌었어요. 오염물질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될까? 이게 더 유리한 형질이 된 거야. 얘가 눈에 잘 띄겠지. 얘를 잡아먹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유리하다, 불리하다에 의해서 구분하는 거지 좋은 형질, 나쁜 형질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개체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그림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책에 한번 잠깐 볼까요? 26페이지 그림 나와 있네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연선택이 일어나는 과정. 예. 이거 다 배웠죠? 갈라파고스 군도의 피니시 한번 보자. 자, 갈라파고스 군도 한 번쯤은 다 가봤죠? 그래요? 나도 안 가봤는데. 아, 갈라파고스 군도. 요즘 갈라파고스 군도가 요즘에 핫하게 떠올랐죠. 여기는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서가 깊은 곳이니까, 역사 깊은 곳이니까 여기는 어느 누구도 사람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이거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게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는 아주 유서 깊은 곳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쪽은 어떤 배도 출입을 다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아마 아르헨티나인가 에콰도르인가 그쪽 남미 쪽에 있는 섬인데 칠레인가 아무튼 그 남미 쪽에 어떤 그 소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절대로 사람이 드나들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라파고스 군도의 어류가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이 거기 접근을 거의 못하니까 물고기 엄청 많아요. 그럼 막 쳐들어가지고 다 뺏어오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 중국 배가 예, 그쪽으로 지금 길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군대를 동원해서 막 지키고 막 그러는데 예, 지금 중국 배들이 그쪽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여차하면 가서 그냥 다 쓸어버리고 온다는 생각으로 예, 남하고 저기 예, 그 남미 쪽에 있습니다. 야, 뭐 칠레인지 에콰도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나라 소속이 돼요. 예, 하여튼 뭐 예, 중국은 갈 때 다. 예. 가는 그
그래서 지금 연료가 더 들 것 같아요.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쪽 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경계 태세를 높이고서 이걸 보호하려고 사람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일단 사람 들어가게 되면 망가지니까 자 이 갈라파고스 군대 한번 보자. 이 갈라파고스 군도에는 새가 있었어요. 새가 존재했는데 새가 종류 여러 종류지만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치자. 자 부리의 모양이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핀치새도 있고요. 뾰족하고 날카로운 부리를 가진 새도 있었어요. 이렇게 두 종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리의 모양의 차이는 바로 뭐야? 개체변이야. 약간의 형제 차이겠지, 그렇죠? 같이 모여 살았단 말이야. 얘네는 크고 단단하니까 얘네는 열매를 맺기에 좀 최적화돼 있었고요. 이쪽은 벌레를 잡아먹는 데 최적화된 부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이 갈라파고스 군도가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것이 나눠져 버린 거야. 이렇게 분리가 된 거야. 근데 이쪽 섬 A라는 섬과 B라는 섬이 있는데 이 A라는 섬에는 열매가 뒤따 많아요. 그 다음에 B라는 섬에는 벌레가 뒤따 많아.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쪽에 크고 단단한 부리와 날카로운 부리가 같이 공존했고요. 이쪽도 역시 크고 단단한 부리와 날카로운 부리가 같이 공존했었는데 A라는 섬에서는 열매가 많으니까 어떤 새가 유리해? 얘가 더 유리하겠지. 얘가 유리하고요. 얘가 불리해. 그러니까 얘는 생존했고 얘는 어떻게 될까? 도태돼 버린 거야. 그럼 나중에 누가 남았어? 얘네만 남았다는 얘기야. 그다음 B라는 섬에는 벌레가 많으니까 얘가 불리하고요. 얘가 다시 유리하겠지. 얘는 도태돼 버리고 얘만 살아남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B라는 섬에는 이렇게 날카로운 불을 가지고 있는 핀새가 메이저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죠. 이렇게 환경이 바뀜에 따라서 어떤 환경에 잘 적응하냐 그 개체가 살아남는다. 이게 바로 뭐야? 자연 선택설. 오케이? 만약에 이 지구상에 어떤 괴물이 나타났어요. 괴물이 나타나서 못생긴 사람만 전부 다 잡아먹는다라고 치자. 예, 멸종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나는 살아남겠네. 아무튼 예. 그런데 혜원이 잘생겼어요. 그렇죠? 그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혜원이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예. 집안에서 후심 받으시고요. 자, 그다음 페이지 27페이지 한번 보죠. 27페이지. 뭐 30페이지야? 30페이지. 아, 나들이 마치고요. 27페이지 봅니다. 27페이지. 페이지 항생제에 대해서 보자. 하준아, 항생제가 뭐지? 예, 씹혔습니다. 항생제는 누구를 죽이는 거야? 세균을 죽이는 거야. 얘는 그래서 세균을 저항하는 세균 저항성 물질을 우리는 항생제라 불러요. 대표적인 항생제가 누가 있을까? 푸른 곰팡이를 갖고 만든 거.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 그렇죠? 페니실린은 세균의 증식을 막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세균의 세포벽이라고 하는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성분을 만들지 못하게 해서 세균을 터쳐 죽이는 약품이 바로 페니실린이라고 불러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페니실린이 거의 이제 말을 안 듣죠. 아무튼 항생제가 있는데 항생제는 이제 세균을 죽이는 거야. 근데 이 세균에는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세균에는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이 있고요.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이 있어요. 근데 이 항생제 내성이 없는 세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세포 분열을 되게 잘해요. 얘는 세포 분열을 잘 못해. 그럼 평상시 때는 항생제 내성, 얘를 A라 부를까? 얘를 A라 부르고 얘를 B라 부르자. 자, 처음에는 어떤 집단 내에 A가 메이저였어요. A가 메이저였었고 그 다음에 B균이 마이너야. 이렇게 존재해. 근데 이 상태에서 갑자기 환경이 바뀐 거야. 어떤 환경이 바뀌냐면 여기다가 항생제를 내가 집어넣었어요. 그럼 항생제를 집어넣게 되면 B균은 어때? 살아남을 수 있지? A는 어떻게 될까?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A가 막 죽어나가요. 항생제 때문에. 죽어. 자, 죽게 되면 처음에는 A가 압도적이었는데 A의 숫자가 많이 줄고 B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겠지. 이렇게. 이 상태에서 다시 항생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주게 되면
A는 계속 죽어요. 그래서 A는 거의 남지 않고 B만 계속 세포 분열해서 B만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이 늘어났겠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항생제가 있는 환경에서는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한 형질이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균이 메이저로 자리 잡는다는 얘기지. 그렇죠? 오케이? 그럼 이걸 이제 실험으로도 할 수 있어요. 자, 실험을 어떻게 하나 보자. 요거 비슷한 실험 어떻게 하냐 한번 보자. 학교에서 실험할지도 모르죠. 자, 박스를 준비하고 여기다 조그만 공을 집어넣어요. 공을 집어넣는데 털실 가지고 만든 공, 털실 만든 공하고요. 그 다음에 스티로폼 공, 스티로폼 공, 이거를 100개를 집어넣어요. 이렇게 랜덤하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그 뭐죠? 벨로크라 그러나요? 벨로크. 나중에 알 것 같은데. 벨로크 알죠? 저희는 몰라요? 벨로크? 찍찍이. 예, 제가 실수했군요. 지갑 같은 데 붙습니다. 이해했어요. 이해했니? 만약에 네 이해 못했으면 얘 옷이라도 찢어갖고 소리 한번 들려주려고 그랬죠. 이해했어요? 다행입니다. 근데 찍찍이가 없나? 찍찍이가 진짜? 가방에 없어요, 난 찍찍이가. 뭐 있어, 찍찍이가? 그거를 벨로크라 그러지 않니? 벨크로. 그렇죠. 예, 이런 소리. 저게 소리가 안 났으면, 예, 아무 옷이 하나 찢으려고 그랬죠. 예. 자, 여기다 공을 각각 100개씩 집어넣고요. 100개 집어넣고, 랜덤으로 여기다가 찍찍이를 여기다 손에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랜덤으로 이렇게 골라내는 거야. 그러면 이쪽 찍찍이가 있으니까 털실 공은 어떻게 될까? 잘 끌려 나오겠지. 얘는 잘 안 끌려 나오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처음에 100개 시작했는데 몇 번 했어요. 그랬더니 털실 공은 많이 빠져나오고 스티로폼은 거의 유지가 됐으니까 나중에 보면 여기 스티로폼 공이 한 95개가 되는 거고 털실 공은 한 30개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다시 얘네 개수만큼 여기다 다시 채워넣는 거야. 그래서 스티로폼 공이 95, 95니까 몇 개죠? 190개가 되는 거고 털실공은 몇 개 되는 거야? 60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네 갑자기 숫자를 늘려준 이거 뭘까? 얘네가 번식을 했겠지. 그쵸? 번식을 한 거야. 그래서 또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그러면 털실공은 점점 없어질 거고 얘는 어떻게 될까? 숫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비슷한 개수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스티로폼 공이 메이저로 자리 잡는다는 얘기지. 그렇죠? 요 실험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와 매치시킨다면 털실공은 뭐야? 항생제 내성이 없는 거. 스티로폼 공은 항생제 내성이 있는 세균을 의미하겠지. 그렇죠? 이런 실험 할 수 있습니다. 제나 이거 이해되니? 예,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딱정벌레 집단의 자연선택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어두운 색, 검은색 갖고 이렇게 벌레 이야기했죠? 그거가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저희 실험장이죠? 자, 됐나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자, 적혈구 한번 보자. 적혈구. 여기서 힘을 너무 많이 빼면 안 되는데 이따 또 수업 또 있는데. 저희가 제일 중요하시군요. 그러니까 힘을 분배를 해야죠. 여기서 힘을 다 쏟으면 뒤에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요거 그래서 아까 좀 힘을 모았잖아요. 한 20분 정도. 저 때문에 당연하죠. 응? 안 돼요. 요거 끝나고 나서 30분 간격으로 계속 수업이 있어요. 이따가 요거 끝나고 나서
요번에 저기 시험 보는 애가 있거든요. 대학 시험 보는 애가 있어서 걔 잠깐 수업 1시간 정도 해주고요.